오랫동안 이런저런 장사를 하던 전 지금은 작은 매장에서 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큰 돈벌이는 되지 않아도 다행히 나 하나 건사할 정도는 됩니다. 누군간 제가 이혼당하고 혼자 지낸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전 눈치 볼 식구 없이 혼자 지내는 지금이 무척 만족스러워요. 못된 시모에게 구박당하며 그 집 시중들 때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해도 이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어쩌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일지 몰라도 이제라도 그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전 남들보다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었어요. 20대 시절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로 쭉 혼자 지내다 보니 먹고 살기가 바빠서 결혼 같은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땐 혼자 살아보겠다고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던 탓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이러다 노처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나마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턴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되었지만 이미 40이 다 된 나이에 결혼은 제 인생에 없는 일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는 건지 어느 날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손님 한 분이 저한테 중매를 서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자 소개 안 받을래? 트럭 기사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주 괜찮아. 자기처럼 결혼 못한 노총각인데 40 넘었으니 자기보다 연상이기는 해도 몇 살 차이 안 날 거야. 네? 소개요? 소개는 무슨 소개예요. 저도 면이 있지 이 나이에 연애해볼 생각 진작에 접었어요. 아유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다 늙어가는 마당에 동년배 친구하면 좋잖아. 자기네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고아로 살면서 여태 고생만 하느라 결혼도 못 해봤다면서 더 늦기 전에 살림 차릴 욕심도 없냐고. 어차피 그쪽도 총각이고 이쪽도 처녀인데 누구 하나 눈치 볼 것도 없지 뭐. 그러지 말고 소개나 한번 받아봐. 내가 자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결혼해서 자식 보기에도 늦은 나이라 무슨 결혼인가 싶어 마다하려고 했지만 저를 그러시는 손님의 당부를 모른 채 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도 좀 외로운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제 나이에 총각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고민만 하던 전 그 남자를 한번 만나나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저도 더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중매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괜찮아 보였어요.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서 얘기도 잘 통했고 보통 남자들처럼 괜히 허세 부리지도 않고 사람이 참 진실되고 괜찮다고 생각했죠. 전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마당에 결혼해서 부귀영화 누릴 것도 아니고 자식 욕심도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고 살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혜숙 씨를 보니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떨리네요. 늦은 나이에 괜히 논팽이 만나 팔자를 꼬고 싶지 않았던 저도 그 사람은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꽤나 있는 남자가 수총각처럼 수줍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그렇게 중매로 만난 저희는 짧은 연애를 하고 서로 행복한 노년을 기대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저희들 나이가 적지 않아서 말이에요. 저도 제 청춘이 이리 금방 흘러갈 줄은 몰랐는데 언제 이 나이가 되었는지 30에서 40까지 눈 깜짝할 새에 흐른 것을 보며 저흰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늦은 결혼에 돈 아끼겠다고 제대로 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지만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서로 비슷한 사정이라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했었고 앞으로 자식 없이 살아야 할 마당에 젊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겠다 싶었죠. 남편을 만나기 전엔 이러다 혼자 죽으면 누가 내 시신이나 수습해 주려나 겁도 났었는데 이젠 같이 늙어갈 사람이 생겼다 생각하니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 자매나 이렇다 할 가족이 없던 제게는 의지할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지내시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살림을 합친 전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전 크게 다투는 일 없이 잘 맞춰가며 살았어요. 돈은 많이 없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아는 저희였거든요. 그런 저희 부부의 유일한 목표라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바짝 벌어서 덜 힘든 노년을 보내자는 게 꿈이었죠. 남편도 제게 잘해줬고 시어머니도 노총각 구제해준 제게 고맙다면서 해주시는 건 없어도 괴롭히지는 않으셨으니 그 정도면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게 불행이 찾아왔던 건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년째 되던 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도 않고 늦은 나이에 남사스러워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저희 부부였지만 저희는 혼인신고한 날을 결혼기념일이라 정하며 1년이 돌아오는 날에 작게 기념을 하려 했습니다. 평소엔 외식할 돈도 아끼며 알뜰살뜰 살았던 저였지만 그날은 날이 날이니만큼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쉬는 분위기라도 낼 겸 장을 봐가서 남편과 기념일을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괜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걸음을 서두르던 전 순간 제 앞으로 달려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보행자 신호만 믿고 옆을 보지 않고 걸었던 게 문제였었죠. 신호를 위반한 그 차는 저를 치고 지나갔고 저는 양손 가득 장을 봐오던 물건들을 놓친 채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기절했던 제가 다시 깨어나서 마주한 것은 낯선 병원의 천장이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아직도 정신이 흐릿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제 옆으로 남편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깨어났어? 당신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당신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쳤어. 몇 시간 동안 수술까지 했다고. 지금 며칠이나 잠들어 있었어. 그래? 아, 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래도 나 살아있는 거지? 이거 설마 꿈은 아니지? 아이, 그럼 살아있지. 살아있으니까 나랑 이렇게 대화하지. 정말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눈을 뜬 순간 남편이 제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역시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며 절 크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행복해 보려 했던 결혼 1년 차에 이렇게 죽는 건가 싶어서 아찔했는데 크게 다치기는 했어도 목숨이 붙어 있다니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죠. 그런데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을 뻔했던지 저의 불행은 그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다시 검사를 받게 된 전 제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나서 제 목숨은 살렸지만 다리의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회복이 어렵다는 거였죠. 저희도 어떻게든 신경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너무 크게 손상이 돼서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리는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다리를 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재활을 꾸준히 한다면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그래봤자 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거지. 완전 보통 사람처럼 지낼 순 없습니다. 그나마 걸을 수라도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라 목숨을 구제하신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신들이 수술 잘못해놓고 지금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제가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한다니 너무 충격이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 더 억지를 부릴 수도 없었죠. 남편도 충격이 컸겠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당사자인 저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한 전 병원에서 짧은 재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불평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꿈꿨지만 그 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꼴이 되고도 희망을 잃을 수 없었던 건 제게 남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겨우 다시 생긴 가족이 있기에 시어머니와 남편만 있다면 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제 다친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봤기에 전 남편이 그런 절 많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죠. 반대로 남편이 다쳤더라도 제가 아픈 남편을 모른 척할 리는 없었기 때문에 저로선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제게 너무나 냉담하게 나오셨습니다. 으이그 그나마 볼 거라고는 사지 멀쩡한 거 하나뿐이었는데 이젠 철른발이 돼서 완전히 클러먹었으니 이제 너 같은 걸 어디다 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 그래서 뭐? 지금 나더러 네 힘든 것까지 신경 써달라 이거냐? 아이고 넌 참 바라는 것도 많다. 이러다가는 아주 늙은 시애미더러 네 밥상까지 차려오라고 하겠다. 너 행여나 다친 걸로 유세 떨 생각하지 마. 어차피 다리 한쪽만 그런 거지 몸을 아주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히 다리 핑계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서 돈 벌어오고 집안일도 빠짐없이 해라. 알겠어? 저도 많은 걸 바라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냉담하실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불구가 된 것이 충격일 순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픈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말씀은 안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듯 저를 보고 절름발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일삼으셨습니다. 앞으로 여자 노릇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할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절름발이 소리가 어찌나 듣기 싫던지 가끔은 차라리 내가 다리가 아니라 귀가 멀어버렸다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남편만 제 편이 되어주었더라면 그것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야 옛날 분이시라 며느리에게 박하시구나 여기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보다 너무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죽다 살아났다며 기뻐하던 남편은 이후로 저 보란듯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술을 조심하던 사람이 제가 다친 이후론 저를 보기만 하면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쩌면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절 무시하고 있었던지 남편은 제가 다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걸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아휴 이제 그 꼴이 돼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 혼자 쌩고생하게 생겼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라고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나는 뭐 이런 마누라 얻고 싶어서 얻은 줄 알아? 내가 뭐 많은 거 바랬어? 자식 없이 살아도 되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했더니 어디서 다리까지 그렇게 돼서는 아휴 앞으로 나더러 장애인 책임지고 살라 이거 아니야. 우리가 신혼을 제대로 즐기기를 했어 뭘 했어? 뭐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나 참 진짜. 남편의 그런 한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대로 신혼생활을 즐겨보기도 전에 마누라가 장애를 얻었으니 가뜩이나 여유도 없는 살림에 혼자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제 탓만 하며 저를 나무라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분명 다친 건 다리인데도 마음이 더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나도 다친 티를 내기 싫어서 혼자 열심히 재활도 하고 식구들 앞에선 다리 저는 것도 숨기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은 아무도 몰라줬어요. 결국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저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지 더 이상 절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집에 돌아와서 제 식사부터 챙기던 남편이 이제는 집에 오면 술상이나 봐달라 소리를 지르고 술을 병나발 불기만 했죠.
남편과 겸상을 한 지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어 갔고, 그렇게 전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차라리 남의 집 가정부가 속이라도 편하겠죠. 다리가 아파서 일을 접었는데도 집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 같았거든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또 무슨 욕을 먹을까 싶어서 억지로 참아야 했지만,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대로 하면서 대접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대체 밥은 언제 차리는 거야? 나물 무쳐서 얼른 내오라니까 왜 한참이 걸려? 네가 다리를 다친 거지 손까지 부러졌냐? 아이 뭐 그런다고 여태 나물 다듬고 있어. 아까부터 계속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다 하고 식사 차려드릴게요. 아유 절로 말이 며느리 들였더니 이제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굶어 죽게 생겼네.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밥이 나는 주제에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어머니 큰 소리 나게 만들어? 여기서 당신 다친 거 봐주는 사람 없어.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야지 다리 다친 걸로 유세 부릴 거야?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런 고생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고 외면하니 가끔은 차라리 그때 사고로 죽어버리는 게 나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역시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다친 게 다리이지 머리가 아닌데도 내가 굼뜨다느니 멍청하다느니 하면서 매번 절 모질이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전 매번 마음에 상처가 쌓여갔었어요. 처음엔 다친 내가 죄인이구나 싶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터지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신 다리 끄는 소리 그거 좀 안 낼 수 없어?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겨우 집에서 좀 쉬는데 당신 그 소리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잖아. 내가 그 꼴 보려고 이 고생해서 돈 버는 줄 알아?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어? 내가 다리 끌고 싶어서 끄냐고. 나도 아픈 다리로 집안일하고 이러는 거 힘들어.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살겠냐고. 당신은 당신 마누라가 불쌍하지도 않아? 언제는 가진 것 없어도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결혼하자고 해놓고 사람 이 지경 됐다고 바로 돌변하는 게 사람이니? 네가 사람이야? 뭐? 사람? 돈 벌어오는 서방한테 지금 그딴 소리를 해? 누가 누구더러 꼬라지를 부려? 네가 나한테 성낼 상황이냐? 그 다리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지 혼자 나다니다가 어디서 그러고 와서는 병원비 대고 평생 장애인 데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지가 나한테 성질이야. 그럼 다친 사람은 화도 내지 말고 사람 취급도 못 당하면서 그냥 참고 살으라는 거야? 당신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설령 팔을 다쳐서 돌아왔더라도, 그래서 당신이 운전도 못하고 평생 내가 수발 들고 살았어야 해도 이렇게는 안 해. 나도 당신 힘들 거 생각해서 여태 참았던 건데, 그럼 난 앞으로 평생토록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집에서 이런 취급받고 어떻게 살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도 지금이야 그런 일을 안 당해보니 말이나 쉽게 하지. 네가 내 입장 돼봐라. 너는 진작에 나버리고 도망갔을걸? 내가 지금 너랑 안 헤어지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알겠어?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은 날이면 남편과 푸닥거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더 저를 다그치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다리병신 되었으면 쥐 죽은 듯 입 다물고 살아야지 무슨 할 말이 많냐며 제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거였죠.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했던 남편이었으니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들어라도 주거나 걱정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욕이나 먹어야 했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니들 설마 싸우니? 아니 너 진짜 미쳤냐?
이게 어디 밖에서 고생하고 온 서방한테 큰 소리를 내. 너는 이제 내 눈치도 안 본다 이거지? 시애미가 뒷방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고 내 아들한테 감히 이 난리를 부려? 그게 아니고요, 언니. 저희도 부부인데 가끔 싸우고 다툴 수도 있죠. 제가 남편한테 섭섭한 소리도 못하나요? 네가 무슨 염치로? 니네는 염치도 없니? 애비가 밖에서 돈 벌어 온다고 얼마나 고생인데 그런 남편 다리 주물러주고 진수성찬을 해다 바치지 못할 망정 감히 바가지를 긁어?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다리 불편해도 집안일 불평 안 하고 다 하고 있고 상황만 좋아지면 다시 나가서 돈 벌어 올 거예요. 저도 평생 남편한테 빌부터 살 생각 없다고요. 아이고, 절름발이가 나가서 뭘 한다고. 네가 그래봤자 푼돈이나 벌겠지 뭘 하겠냐? 아이고, 나는 니년한테 더 기대도 없어. 네가 차라리 주둥이가 다쳐서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래야 입이나 닫고 일이나 열심히 하지. 다리는 병신되어서도 입이 멀쩡하니까 그 주둥이를 닥치지를 못하지. 애초에 말도 안 통했지만 날이 갈수록 저를 괴롭혀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전 점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할 수도 없었기에 그냥 귀를 닫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그때라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나았을 텐데 그때는 왜 이혼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저도 스스로를 모질이 취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리까지 저는 여자가 남편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전 버티려고만 했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참는 건 잘하던 저였거든요.